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후보 도시의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불교계도 특별법회를 열어 지지와 응원에 나섰습니다. 11곡 말부처님 바로 모시기 공모전에서 허영숙 작가의 꿈꾸는 정물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민주당 전통문화 불교특위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불교 문화가 전통문화임을 강조하고 보존, 계승을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숨은 절을 찾아서 오늘은 진정한 쉼을 즐길 수 있는 곳 깊은 산속 아담한 사찰 운용사를 소개합니다. 박지성, 황희찬 같은 수많은 국가대표들이 거쳐간 금석배 축구대회를 이끌며 축구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한 축구 행정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에이펙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이제 개최도시 선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경주와 인천, 제주, 세 곳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각 지자체와 불교계의 유치기원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호준 기자입니다. 후보 도시는 경주와 인천, 제주 등 모두 세 곳입니다. 먼저 경북 경주시는 영남권 중심 도시로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지역 전반의 최대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에이펙 유치를 공식 선언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100만 서명 운동을 2달 만에 이뤘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지난 4월에 열린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도 이 같은 열의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 조화와 질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경토 세상이 성취되길 발언하오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우리 경주가 최종 선정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인천광역시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깝고 송도와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고급 호텔 등 편의와 숙박시설 같은 인프라가 다른 후보 도시보다 낫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188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항해 외국 문물이 들어온 역사도 유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천 불교계는 지난 연말 기원 법회를 통해 원력을 모아 유치전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인천광역시만큼 에이펙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는 드물다고 봅니다. 우리 300만 인천 시민들과 100만 불자들이 함께 원력을 모아서 인천시에서 에이펙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또 홍보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주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2005년은 부산에 밀렸지만 이번만큼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내년이 제주도가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년 되는 해라는 의미도 깃습니다. 제주 불교계는 관음사를 중심으로 특별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불심으로 에이펙 제주 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최 도시 발표는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에이펙 개최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3파전은 불심까지 더해지며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염화미소를 나눌 도시 단 한 곳을 놓고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중앙총회 총림실사특위위원장 제안 스님이 총림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로 문도 화합을 꼽았습니다. 제안 스님은 어제 제4차 총림실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위해 방장의 주지 추천 권한을 조심스럽지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사를 마친 결과 총림의 자격 유지를 위해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총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제안 스님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 불교특위 위원장이 민족유산으로서 불교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원을 찾은 민주당 불교특위 소속 의원 15명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여러 성과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우 스님과 김 위원장은 전통문화유산 중에서 60-70%가 불교유산이라며 이를 후손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을 모아나가자고 밝혔습니다. 70%가 넘는 그런 이제 유산들을 우리 불교 문화, 그 전통 문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잘 보존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1500년 이상 된 전통 문화가 이런 불교라는 종교적인 테두리 훨씬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DNA에 있는 문화고 우리 민족과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진우 스님은 자리를 함께한 의원들에게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 명상이 대중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을부처님 바로 모시기 문학작품 공모전에서 허영숙 작가의 꿈꾸는 정물이 소설 부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마을부처님 바로 모시기 문학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허영숙 작가에게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최우수상으로 시, 시조 부문의 신춘희 씨의 내 등의 부처와 수필 청소년 부문에서 최보연 학생의 만다라를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열암곡 마을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데 수상작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암곡 마을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한국 불교의 중흥과 국은 융성을 발언하며 다가오는 미래 천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540명이 참여해 작품 1000여 편이 출품됐고 종정예하상인 대상과 총무원장상인 최우수상 2편, 국가유산청장상 4편 등 총 28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BBS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기획 리포트 숨은절을 찾아섭니다. 오늘은 깊은 산속 아담하게 자리하면서 치유와 정담을 선사하는 청주시 미원면 운용사를 김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시골길, 30여 분 남짓 차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운용사 안내판이 보입니다. 이어 구불구불 길을 오르면 청주 산불산 아래 조용히 자리한 전통사찰, 운용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979년 산림 정책에 따라 본래의 위치에서 약 1km를 이동한 현재의 운용사는 작은 절터골이라 불리는 분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용사 주지 원근 스님은 흙을 파고 소나무를 심고 도량 하나하나를 손수 갖고 왔습니다. 산불산을 병풍 삼아 자연 깊숙이 위치한 운용사는 스님의 정성이 더해지며 사찰을 찾는 신도들에게 안식을, 등산객들에게 휴식을 주는 곳으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와서 좀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몸이 많이 또 쾌차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전국에서들 그렇게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작은 사찰이지만 다른 사찰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오래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석조열의 좌상.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나 고려 중기 이후로 추정됩니다. 약간의 마모는 있지만 대부분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돼 있어 불상 연구의 중요한 자료인 석조열의 좌상은 현재 청주시 향토유형 유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운용사는 이 석조열의 좌상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1970년 옛 절터에 건립되면서 예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석조열의 자상 부처님께서는 원래 약사 부처님이세요. 부처님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이렇게 한 20년 넘게 23년째인가 20년 넘게 이렇게 주석을 하게 됐습니다. 운용사는 제2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조열의 자상의 인연으로 지난 1988년
전통 사찰로도 지정됐지만 그동안 사찰은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신도들 모두 안타깝게 여기던 중 지난해 대웅전 건립 등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운영사는 중창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현재의 대웅전은 완공을 마친 상태. 약사전과 삼성각, 관음전, 미륵전까지 조성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우뚝 서는 것이 스님의 바람입니다. 울진 지붕에서 비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좀 오래된 건물이고 신도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참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불교계 보물을 품고 조용히 산속 깊숙이 자리한 운용사. 일상을 벗어나 마음 치유의 도량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BBS 뉴스 김재수입니다. 산림청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항노화 치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의 선명상과 함께 산림치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 숲의 공익적 가치와 사찰림의 불교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국 국공립숲에서 항노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증 치매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지내는 그룹과 숲에서 20차례 이상 산림치유에 참여한 그룹으로 나누고 인지선별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숲의 노인들은 복지관의 노인들보다 인지 능력과 기억력, 운동 감각과 주의력이 월등하게 높았고 우울감 개선 효과도 탁월했습니다. 진압력과 기억력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실내에서 실시한 그룹은 변화가 사실상 좀 미미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서 실외인 치유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그룹은 진압력은 한 8%, 기억력은 24%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를 받은 노인들의 뇌신경이 훨씬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노년층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유의 숲과 항노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중앙치매센터 등 부처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치유의 숲 조성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노화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프로그램 대상 범위를 현재 어르신 노년층에서 장년층까지 넓혀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이후 지금 전국 상과 사찰에는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고 서울 도봉구가 명상 산림치유센터를 마련하는 등 자연숲 힐링과 치유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숲과 1700년을 함께하면서 국가유산 70%를 보유한 숲의 종교 불교계에도 선명상이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조계종과 협약을 맺고 자연숲, 사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보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찰이 국립공원이지만 설악산 이런 데도 이런 사찰이 있구나. 그럼 이제 산림을 더 보호하고 더 잘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사찰림을 비롯해 우리 숲,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숲을 찾는 인기가 치솟는 지금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불교적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BBS 연중기획보도 정영석 기자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우리 축구 꿈나무들을 격려하고 미래 국가대표 주역으로 키워주는 무대, 바로 금석배 축구대회인데요. 이 대회를 30여 년간 이끌며 축구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김대은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을 정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초여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군산의 한 경기장.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축구를 빛낼 꿈나무들이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자로 잰 듯 동료 선수 앞에 떨어진 낮고 빠른 크로스 패스. 프로 선수 못지않은 절묘한 프리킥과 강력한 슈팅이 연이어 나오자 관중석에선 환호성이 터집니다. 우리나라 축구 1세대 원로 최금석 선생의 이름을 딴 금석배 축구대회. 1992년 첫 대회 이후 전북축구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33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석배 대회를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전국 우리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한 58개 정도 있습니다. 대회가. 그 중에서 최고의 대회다고 모든 언론사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축구 외길을 걸어온 지도 45년. 김대은 회장은 군산 제1중, 군산 제1고, 광운대를 거쳐 목포 항원실업팀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다 이후 행정가로 전향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직에도 올랐습니다. 특히 2002 한일 월드컵과 2005년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북한전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한국 축구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 금석배를 한번 했으면은 이런 것이 고 제가 정말 저한테 부탁하는 시장 군수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금석배도 이 정도의 성장을 했구나. 한국 축구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금석배 축구대회가 미래 태극전사들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온 김대은 회장. 그의 다짐은 축구 유망주들의 마음속에 푸른 새싹을 심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대회가 제가 그만두더라도 그냥 이 상태에서 꾸준히 더 발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만 갈 수가 있다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대은 전북축구협회장은 은사인 최금석 선생의 뒤를 이어 후진 양성에 매진해 한국 축구 발전에 주춧돌을 놓겠다는 각오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는 어제 선체험관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전 낙산사 주지 금곡스님에 대한 산문 출송을 의결했습니다. 산문 출송은 교구에서 제적하는 징계입니다. 신흥사 관계자는 심각한 범죄 의혹이 있어 금곡스님을 교구에서 제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흥사는 흥천사 중창주의자 회주 금곡스님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책을 논의하고자 교구종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팔공산 파계사는 천수경과 반야심경 등 경전을 합창곡으로 선보이는 가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지안의 신나는 가람 콘서트 무대가 된 파계사에는 동화사 주지 혜정스님과 파계사 주지 현봉스님, 동화사 전 주지 허운스님을 비롯해 주호영 강대식 국회의원과 김재문 한동기 동구의원 등 4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 지역 5개 불교합창단 지휘자와 단원들이 함께 한글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악보가 없는 불경에 곡을 붙여 불교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연 결실이기도 합니다. 감미로운 선율과 초여름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대중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고미술협회는 어제부터 모레까지 서울 강남구 세택에서 제2회 한국고미술페어 행사를 진행합니다. 월당 민속박물관 등 국내 유수의 고미술 갤러리 50여 곳이 참여했고 시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시대 토기, 그다음 고려 청자, 또 조선 백자, 지금 다양한 조선시대 민속품들 다양하게 한 3,000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기회를 가지고 이 고미술이라는 자체가 좀 더 국민들 속에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죠.
전시 기간 동안 집과 사무실 등에서 인테리어나 오브제로 어울릴 수 있는 옛 가구와 소품들을 전시하는 홍보관도 운영되며 관람객에 한해 무료 감정 이벤트와 저명 인사 특별 강연, 소반 만들기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이상으로 6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